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먼저 어떤 얘기들을 나눠봐야 될지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제가 왜 초콜릿 얘기를 했냐면 카카오, 예, 초콜릿의 원료죠. 예, 그래서 다음 카카오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네. 자, 일단 다음 카카오 4쿼터 일단 뭐 순이익이 좀 증가했다 이런 부분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먼저 전해주시죠. 예. 웃음을 초콜릿 맛. 예, 어이제 앵커가 드린 거라면서요. 굉장히 지금 고백을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카카오. 다음 카카오가 4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순이익이 한 500억이 넘어갔는데요. 3분기 대비해서 36%가 늘어났다라는 점. 다음 카카오는 국내 최고의 모바일 플랫폼 회사로서 핀테크에 가장 기대감을 지금 몰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좀 급락함에 따라서 다음 카카오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근데 여기다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제 주가 흐름은 아주 상응하지 못하는 흐름이 오히려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떤가요?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 좀 큰 코스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오히려 반대로 좀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을 좀 꾀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차익 매물들이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코스닥 최고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들이 소화가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나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핀테크, 다음 카카오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결제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신 반응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카카오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비결 중에 하나로 게임 부분 수수료를 취하는 부분 쪽에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게임 수수료가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 수수료 하나만으로는 다음 카카오가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게임만으로는. 전자상거래등 이커머스, 알리바바의 이 성장을 보시면서 그리고 상장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그리고 좋은 가치를 평가를 받는 것처럼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핀테크 관련된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씩 매출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솔직히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분기 실적은 전자상거래 쪽의 실적이 늘어났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의 모바일 플랫폼 업체인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 수수료로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도 진짜 실질적으로 금융이라든가 유통 부분에 이렇게 플랫폼을 떨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실생활의 모든 라이프의 포탈로 활용을 하려는 포탈로 가면서 모든 수수료를 한번 해먹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도 이런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바이두 이런 쪽으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실생활에 이렇게 진출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좀 많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점. 제가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카카오톡 선물 이거를 제가 한 7, 8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성장이 굉장히 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직접 만나서 주기 좀 어려운 그런 아니면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요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 확실히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많이 좀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카카오에 대한 앞으로의 관점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그 소매금융까지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항상 중국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큰 중국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소매금융 진출을 공산당에서 허용한다는 측면, 네.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 스탠스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도 이 핀테크 사업 분야에 대한 그 스탠스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우리는 모바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 이쪽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몇 주 전에 얘기를 하다가도 뭐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은행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식. 그리고 제가 인터넷 관련된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온라인 결제 이런 회사들을 다 가봐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꿈을 모두가 꾸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규제에 가려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우리가 지금은 모바일 플랫폼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지나게 되면 우리 지금 뭐 카카오톡으로 지금 막 결제도 하잖아요. 네. 결제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서동수 고객님 몇 프로로 500만 원까지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대부업에 맞먹는 금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20만 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바일 플랫폼의 금융 쪽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음 카카오가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여러분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모바일 플랫폼 그 확장력은 더욱더 클 것이다. 뭐 금융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다음에 있으면 카카오 택시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버 택시에 맞서서 지금 개인 택시 조합도 서울시에서 이제 같이 해갖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또 이런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또 진출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좀 가능성은 좀 얼마나 좀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글로벌 마켓 리더 시간에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짚어주셨단 말이죠. 그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률은 좀 현재 어떤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간단히 좀 리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ETF를 한번 리뷰를 드릴게요. ETF 네.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이제 5년 안에 세계 최고의 이제 경제대국으로 올라섬으로 인해서 미국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레이트 시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생각 아니냐 하지만 저는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3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 중속 성장을 연 7%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며칠간에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 춘절 이전에 그러니까 설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양회 이전에 요 사이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와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A50 같은 경우 매수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그리고 3년에서 5년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 가치라든가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가 어떻게 보면 수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지금 아직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거나 MS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포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 그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940포인트는 살 자리는 아니다. 1900포인트가 깨지는 자리에서 그리고 1880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 한 번씩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또 다시 유가가 지금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는구나. 미국 경제가 불편하고 전 세계 경제가 불편하고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그 정전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뤄지는 상태에서 유가가 다시 상승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에서 50달러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여기서 팔아야 되냐? 40불까지 떨어졌다고 10% 올랐다고 지금 떨어질 건, 이거 팔 건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60불 정도까지는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점. 삼성전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700조가 넘어서는 뭐 세계 최고였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애플은, 꼭지를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MWC에서 이제 갤럭시 S6가 나올 겁니다. 지금 모든 투자들 프로 플레이어들이 선수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의 성공을 모두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3월 초까지의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은 지금 살아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갤럭시 S6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우리가 갤럭시 S6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네. 자, ETF, 그리고 이제 국내의 이제, 좀 상황들, 그리고 원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좀 얘기를 짚어봤고, 다음 카카오는 저희가 좀 아까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 관련돼서 좀 얘기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쪽도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드라마하고 영화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라마주 관련된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좀 IHQ, 좀 많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제 그 영화 배급 업체인 화이형제의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밟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플렉스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한국 드라마 성장 시대가 분명히 주가로 반영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한다.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플랫폼의 이제 모바일 광고의 가치도 계속 늘어나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의를 좀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짚어드렸던 종목들까지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리뷰까지 맞춰봤는데요. 여기서 이슈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네.